안녕하세요, 한사원입니다. 오늘은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몇 가지 사실이 있어요. 최근에 어떤 사정 때문에 이제 그런 스트리머 분들한테 연락을 해볼 경우가 생겼어요. 근데 스트리머 분들 중에서도 좀 대형 스트리머도 아니고 좀 작은 규모, 이제 라고 할 수 있는 뭐 생방 시청자가 약 뭐 몇백 명 수준 정도에게 이제 연락을 또 보내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어떤 거를 홍보해 달라고 할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으세요? 사실 뭐 부르는 게 값이고 상품마다 가격은 다르지만은 결코 싸지 않습니다. 결코 싸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게임 스트리머인데, 게임 스트리머가 그냥 예를 들면 롤을 하신다고 가정해볼게요. 롤을 위주로 하는 게임 스트리머가 신규 게임 홍보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스팀에 올라온 뭐 이름 없는 인디 게임이에요. 그러면 그 게임 한번 하는데 한 몇 시간 플레이 하는데 받는 비용이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받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스트리머도요. 대단한 일이죠. 그 시간당 시급이 몇십에서 몇백이 나올 수 있는 게 기준이 생각보다 낮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연예인으로 치면요. 연예인으로 치면 어떤 느낌일까요? 연예인들이 그 대학교 공연 한번 가면 몇백만 원 받잖아요. 근데 그 연예인은 되기 위해서는 보통 수년의 아이돌 연습생 기간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아주 극소수의 그런 연예인들만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데, 뭐 개그맨이나 아니 뭐 배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비교적 그런 면에서는 좀 진입장벽이 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스트리머로서 꼭 성공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저는 예전에 이런 시장을 잘 몰랐을 때는 게임 방송을 한다고 하면 그냥 게임 방송으로 받는 후원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아프리카 TV면 별풍선이겠고, 트위치면은 이제 도네이션이 되겠죠. 근데 이 수익은 전체에서 물론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 외에 별도 수익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비단 광고 수익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서로 뭐 콜라보하는 과정에서도 수익이 창출을 합니다. 콜라보하고, 그리고 뭐 어떤 행사장에 초대를 받아서 간다든지 가서 그냥 뭐 떠들고 온다든지 하는 것 자체도 다 수익이 돼요. 결과적으로 돈 벌 길이 엄청 많은 거죠. 트위치는 그렇고, 트위치 아프리카는 그렇고, 다른 플랫폼은 안 그럴까요? 인스타그램도 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도 보통 인스타그램은 이제 멋진 분들, 제가 외모적으로 멋진 분들이 돈 벌기 쉬운 것 같은데, 외모적으로 멋만 있다면은 팔로워는 많으실 테고, 그러면 뭐 다들 아시잖아요. 뭐 화장품 광고거나 아니면 무슨 다이어트 그런 식품 광고, 그거 뭐 원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개런티로 해가지고 퍼센트로 나눠서 받는 구조인데, 그런 걸로도 많이 챙기고, 그리고 또 요즘 또 사람들 많이 관심 있는 게 뭐 틱톡도 어린 친구들 많이 하더라고요. 틱톡도 마찬가지 메커니즘으로 동작하고.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해보면요, 예전에 제가 20대 이전 시대만 해도 사람들에게 돈 버는 방법은 정도라는 게 있었어요. 정도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그보다 이전 세대로 가면은 세상의 실제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게 아닌 산업대에 있는 사람들은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을 보고 딴따라라고 이제 비하하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연예인을 딴따라라고 비하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도리어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본인 스스로를 뭐 머슴이다, 노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찌 보면은 뭐 안타까운 현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사회가 진보하는 방향일 수도 있는데, 그런 1차원적인 의식주를 제공하는 그런 산업보다 그 이상의 즐거움이나 행복감을 주는 산업에서 부의 가치가 더 많이 창출되고 있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젊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도 비록 젊은 사람이지만 기존의 산업에서 수익을 버는 거를, 예를 들면은 뭐 N이라고 해볼게요. 임의의 숫자 N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과스럽게. 그게 얼마를 생각하던 더 짧은 시간 내에 10배의 수준을 만드는 거는 타 산업에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은 대기업에서 10년을 근속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총 수입을 N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개발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좀 대형 회사로 가게 되면은 4천만 원 후반대에서 5천만 원 그 정도에서 보통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5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5천만 원이고, 그래서 쭉 올라가서 한 10년차 개발자가 됐다고 해봅시다. 10년차 개발자 중에 많이 받는 분들은 2억까지는 못 받고 2억 언더로 받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대충 뭐 1억 5천이라고 가정하면은 5천부터 1억 5천까지 해서 이제 10년 균등하게 올라갔다고 가정하면은 뭐 2년에 2억씩 번 거죠. 그럼 1년에 1억씩 번 셈이고요. 결과적으로 10년 동안 벌 수 있는 수익은 10억이 됩니다. 딱 누적 총수익이 10억이에요. 근데 10년 동안 다른 일을 했을 때 벌 수 있는 그런 수익은 10억 이상인 경우가 진짜 많아요. 당장 트위치 같은 것도 보면요, 10억 이상의 수익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에 이제 분기점이 어디서 생기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정말로 스트리머들, 스타라고 불릴 수 있는 진짜 잘 나가는 분들이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뭐 짧게는 1, 2년, 길게는 뭐 6년, 7년까지도 소위 말하는 학고방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고방 시절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수익이 늘었죠. 그 과정 동안 저는 성장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과정 동안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무리 방송을 해도 시청자가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그리고 나이는 점점 먹고, 주변 친구들 뭐 가족 눈치도 보일 거고요. 근데 나는 하루 종일 게임만 한다는 게, 소위 말해서 게임이라는 거는 스트리머로서 이렇게 계속 인지도를 얻는 구조가 아니라면은 나이를 많이 먹어선 하기는 힘든 산업이잖아요. 그러면서 두려움도 많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 인고의 시간을 견뎌낸 사람들에게는 10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닌 상황이 되는 거를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냥 틀어보시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히스토리를 쭉 보시면은, 이 사람도 그렇게 오랫동안 학고 생활을 했었어. 그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비단 스트리머뿐만 아니라, 스트리머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개발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업가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 각오를 하고 그 정도 삶을 살면은 이런 엘리트 개발자들이 벌어내는 수익 이상, 그러니까 연간 총 평균 1억에 가까운 그런 수익보다 그 이상도 벌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시대가 사실 증명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쭉 주변을 돌아보시면은 큰 게 사업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뭐 외제차도 끌고 뭐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는 더 많이 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소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야, 저거 다 허례허식이다. 뭐 명품 사 입고, 그리고 외제차 뭐 몰고, 뭐 유지비 뭐 어쩌고 저쩌고, 저거 다 실제로는 집에서 뭐 컵라면 먹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근로노동자의 경우에 해당하고 사업자의 케이스에는 좀 다릅니다. 사업자의 케이스에서는 실제로 그걸 운영할 만한 그런 부가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 정도를 하니까 그 정도 액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업가들에 대한 리스펙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드는데, 여러분들이 사업을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뭔가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고 내가 돈이 많이 들어오겠다라는 비전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을 그런 사치품에 쓰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무슨 머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그러긴 정말 힘들어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죠. 사람들을 좀 기만하기 위해서 나 이만큼 잘 나간다라고 좀 어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건 이제 저는 소수의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그렇게로 돌아가는 거는 사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상당히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그리고 그 상당히 합리적인 소비를 해왔기 때문에 사업도 성공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사업을 해서 한 10년 정도 고생할 각오를 한다든지, 죽기 살기로,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무슨 틱톡이 됐건 유튜브 쇼츠 아니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건 아니면 인스타그램으로 내가 뭐 인플루언서가 되건, 기존의 그런 성공 문법하고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세상이 이미 왔어요. 이미 온 지가 수년이 지났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같은 나이대에서는 절대로 벌 수 없는 수준의 부를 이룬 사람들이 빼곡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는 이런 베팅을 해보기도 해요. 예를 들면 개발자가 1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커리어를 잘 쌓은 사람이 예를 들면 25살에 입사해서 35살이 됐어요. 그 사람이 앞으로 여러 회사들을 다니면서 벌어낼 수 있는 평생 순소득과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한 사람의 평생 순소득을 비교해보면은 어디가 더 많고 어디가 더 폭발적으로 벌 수 있고 어디가 더 압축적으로 벌 수 있느냐, 저는 단연코 후자라고 봅니다. 단연코 후자라고 보고, 그렇다고 그럼 뭐 근로소득은 바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을 하는 건 좋은데, 저는 근로소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소득 채널을 더 다양하게 하는 게 전략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은 개발자분들 중에 실력이 좋은 분들은 책을 쓸 수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제의가 와요. 그러기 위해선 본인의 블로그를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마 몇몇의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그런 지명도를 쌓거나, 아니면은 여러 뭐 세미나나 뭐 해커톤이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이제 참여를 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알리시는 분들이어야만 그런 제안이 오겠죠. 그런 분들은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그리고 사회적 인지도도 얻고 그리고 여러 회사의 기업 고문으로도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부수적인 수익이 엄청나게 따라오는데, 그 수익이 보통 제가 선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보통 강의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 시급 몇십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최소한 일당 몇십이 아니라 시급 몇십만 원부터 시작하고 엘리트는 몇 백만 원으로 갑니다. 똑같이 개발자 커리어를 시작했어도 한 사람은 그냥 계속해서 사회적인 채널을 열어놓고 활동한 사람과 활동하지 않은 사람의 그런 나아가는 방향은 극과 극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대야말로 퍼스널 브랜딩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가 됐고, 그리고 모든 채널을 통해서 수익을 벌 수 있다. 심지어 트위터에 글 쓰는 것도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예전 문법으로는 이해하기 힘들겠지만은 신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당연한 문법이고, 도리어 이걸 모른다면은 큰 부를 빠르게 얻어내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